뭐 얘기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어쨌든 네.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 진도 이어서 나가볼게요. 네. 빨리 나갈게요. 우리가 오늘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파트 분석하시면서 부동산 지인으로 아파트 데이터 분석한 거 간단하게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좀 계속해서 진도 나가볼게요. 그러면 부동산 지인이란 플랫폼, 지인이란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분, 네, 지난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인에서 보면 우리가 시장 강도란 걸 가지고 이 지역이 지금 현재 투자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어요. 거기까지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무조건 이 매매와 전세 시장이 좋다고 해서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죠? 거기까지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분석할 때 우리가 다 못했지만은 수요와 입주 분석도 해야 되고, 그죠? 입주 분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 실제 거래 분석, 우리가 거래량 분석은 안 했어요, 지난주에요.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거래량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근데 거래량이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올라온다, 거래량이, 그죠? 우리가 회복되는 시점을 보려면 여러분, 거래량도 회복돼야 되고요. 미분양도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수요 공급도 문제긴 하지만 거래량과 미분양 이해되셔서 여러분 거래량과 미분양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는 어디서 보냐면 부동산 지인에서요.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여러분. 상단에 보면 여기 지인 빅데이터라는 메뉴 별도로 해서 지인 빅데이터 보이세요? 네, 지인 빅데이터를 클릭하면 거래량과 미분양과 전출입과 인구 세대수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요. 어려운 데이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미분양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미분양부터 시작해서 지역별로. 네. 그래서 지금 미분양은 준공 후 미분양은 늘고 있고, 그죠? 일반 미분양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줄어들고 있지만 어쨌든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시기를 평가할 때 현재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평가를 할 때 부동산이 살아나느냐라는 거는요,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요, 그죠? 당연하겠지만 미분양도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올라가야지, 그죠? 시장이 살아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거래량도 줄어들고 미분양도 늘어나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니 판단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그리고 전출입이나 인구도 마찬가지죠. 진짜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인구수가 지금 줄어드는 게 굉장히 큰 문제긴 해요, 여러분. 큰 문제인데 그걸 지금까지 뭘로 버텼냐면은 세대수로 버텼어요, 세대수로요. 왜냐면 4인 가구가 여러분, 4인 가구가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사를 와요. 그죠? 4인 가구가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사를 오잖아요. 이사를 오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사를 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집을 구하면은 한 집에 살면 그냥 한 세대만 늘어나는 거죠, 그죠? 똑같이. 근데 반대로 4인 가구가 살고 있다가 아들이 혼자 산다고 나가, 또 결혼한다고 나가, 딸이 결혼하거나 혼자 나가, 그러면 뭐가요? 집이 한 세대씩 필요하잖아요. 세대수가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세대수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또 세대수 증가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여러분. 총체적 난국, 데이터상에서는요. 이제 그런 사항들을 전출입과 인구 세대수를 체크해가면서 보시면 된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데이터도 볼 수 있구나, 어디서? 여기서 볼 수 있구나,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세요. 네.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쭉쭉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구나, 이거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엊그저께 이제 카톡에서 누군가 질문을 하셨죠, 그죠? 그 호객노노에서 거기 경사도 보려고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의외인데 원래 경사도 찾는 분들이 많지는 않는데 저한테 경사도 찾아달라고 질문하신 분이 제가 강의하면서 총 3번 받았어요, 3번. 딱 3번 그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질문을 안 하시는데 경사도 찾는 분이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의외로 경사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신데 여러분, 경사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렇고 특히 아파트도 서울에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 평면 사진으로 보면은요, 지도로 보면은요, 그냥 평지에 있는 집처럼 보여요. 집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경사도를 보면요, 진짜 거짓말 못하고 90도인데도 있어, 이렇게 쫙. 거의 90도면은 너무 오버보죠? 한 50도, 60도 이제. 실제 그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파트가요. 그 어르신들이 못 걸어 다녀요. 그게 너무 높아가지고요. 근데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6,000세대도 6,000세대 거기 가요. 거기 한 바퀴 삥 돌면 그 아파트 단지를 도는데 운동이래요, 진짜로요. 그 우리 집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 단지가. 엄청나요, 여러분. 그 세대 단지가요. 서울입니다. 한성대 앞에 있습니다, 한성대. 어딘지 아죠? 있어요, 여러분. 어머,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나옵니다. 아까 이제 호객노노에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체 경사도가 다 나오거든요. 네, 다 나오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면 교재 이제 필지별로 나오는 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경사도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따로 있어요. 네. 제가 첫날에 설명드렸을 텐데, 경사도를 볼 수 있는, 임야에 대한 경사도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임업정보 다드림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서는 필지를 딱 클릭하면 이 임야에 대한 경사도가 15도에서 20도다. 이렇게 이제 전체 평균 경사도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그, 환경영향평가, 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는 필지에다 보면 이렇게 거리죠, 거리. 거리별로 경사도가 다 따로 나와요, 거리별로. 그러니까 왜냐면 평균 경사도는 말 그대로 평균이잖아요. 평균은 얼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데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평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임업정보 다드림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경영향정보라는 데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우리가 등고선 아시죠? 이렇게 등고선. 이 등고선 간격별로 경사도를 보여줘요. 간격별로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도, 여기서 여기까지 몇 도. 그런 걸 또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실 때도 좀 상세하게 이렇게 뭘 요구한다로 질문하시면 저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는데 호객노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 호객노노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임야에 대한 경사도를 찾고 싶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렸을 거예요, 아마요. 이렇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 이것만 알아도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그것만 찾을 줄 알아도 내가 이걸 알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딱 찾아내잖아요. 그것만 남들보다 앞서간다니까, 여러분요. 왜냐면 물건을 낙찰 받는데 현장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을 갔는데 분명히 공보상에서는 1층인데 가보면 반지하인 데도 많고 지하인 데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경사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경사도가 이렇게 높은 지대다 그러면은 그 1층에 돼 있는 게 반지하로 묻혀질 수도 있어요. 그 물건 자체가 예측을 할 수도 예측을요. 평지잖아요, 평지. 평지에 1층이다 그러면 묻혀있다는 생각이 안 들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경사도가 있는 곳에서 1층이야 라고 하면 묻혀질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저는 아파트에 안 살아요, 여러분.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왜냐면 부동산 하다가 한 3번 망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노무현장 끝 한번 심하게 망하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중개업을 15년 했는데 하다가 이제 상가 투자를 잘못했죠. 상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어쨌든 저희가 좀 그때 하고 또 마지막에는 주식 투자가 이제 심하게 망가지는 바람에 그래서 네. 코인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때 돈을 빡세게 벌어야 될 때 못 벌었어요. 네, 투자를 막 해야 될 때 하나도 못 해가지고 아파트를 못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 때 어쩔 수 없이 지인이 사놓은 빌라에 들어갔는데 거기를 살고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 너무 좋아서 종로에 너무 좋아서 그 집을 다시 매입하고 남는 돈으로 투자하자 그래서 열심히 이제 투자하고 있어요. 아파트 한 3개 정도 더 투자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 사이에 열심히 잘 벌었어요, 여러분. 자, 저는 제가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제가 부동산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저희 동은 괜찮아요. 저기 A동, B동 나눠졌는데 B동이 2층까지가 반지하라니까 반지하예요. 햇빛이 안 들어가요, 거기가 2층까지가. 그래서 그 2층을 가보면 창문에 이렇게 담벼락 있잖아요. 걸려서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요. 그게 2층인데. 근데 그게 현장을 안 가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사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 데는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사도를 여러분 경매하실 때도 챙겨 보셔야 돼요. 그 지역에 경사도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래서, 그래서 데이터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중요해, 진짜로. 한 개 한 개 보는 게 정말 중요해서 물건 한 개를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어디 찾는지 분석해 보면, 그래 보시면은, 이런 데이터들 나중에 현장 가보지 않고도 실질적인 분석이 가능하죠. 그래도 요즘에 또 로드뷰나 거리뷰 같은 걸로 인해서 실제 사진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섞어서 보면 현장을 안 가봐도 웬만한 있죠, 여러분. 웬만한 물건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다니까요. 예, 끄집어낼 수 있다니까요. 자, 계속해서 나와볼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저는 요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국 부동산원 있죠, 여러분. 예, 부동산에서요, 여기 보시면, 외지인, 즉, 외지인들이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 지역에 지금, 자, 좋아지네? 그러면 뭐예요?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외지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한국 부동산원에서 이렇게 외지인 투자 비율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 부동산원 들어간 다음에, 여기 부동산 통계에 부동산 거래 현황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예, 여기 들어가서 거기 왼쪽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현황에서도 여기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 매매. 여기에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요구에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거를 원래는 이 데이터를 클릭해가지고 그래프화 시켜서 내가 봐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프화 시켜서 보여주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아실이에요, 아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예. 아실을 가면, 여러분, 아실을 한번 들어가 보면, 자, 그러면 아실을 가면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거나 여기 더보기, 또는 왼쪽 하단에 밑에 보시면 여기 부동산 스터디 있죠, 여러분. 어떤 거든 상관없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더보기나 같은 거예요. 네, 거기에 보시면 여기, 이 메뉴들 중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엄청나게 많죠. 최고가부터 아니죠, 그죠?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외지인 투자 비율이 있어요, 외지인. 자, 그죠? 외지인 투자 보이죠? 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눈이 나빠져가지고. 안 웃기구나.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역별로 볼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창원의 외지인 투자 비율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쭉 움직여서 경상도를 찾아야 되겠죠? 경상남도를 클릭하면 이렇게, 서울은 없애고요. 서울은 해제하고, 그 양산부터 쭉 나오죠.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해요, 여러분. 체크하면 둘 다 보이는 거고요. 하나를 해제하면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지역만. 그 외진 투자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지금 현재 양산이지, 양산. 양산이 지금 총 10건 중에 3건이지 외지인들이 투자를 하네, 6월 달에. 그죠?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만큼 외지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또는 신도시가 하나 형성되면서 이제 입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창원을 보면 성산구, 진해구 있는데 성산구 볼까요? 어디로 봐야 되나요? 성산구 볼까요? 성산구를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보인다, 이렇게. 그래프가 보이세요? 네, 보이죠? 그럼 여기 보시면 검정색은 내지인.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창원에 사는 사람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원에. 창원 거주자가 창원 물건 사는 거는 내지인. 이해되시겠어요? 외지인은 창원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창원 물건을 사는 거 외지인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지인이 이제 창원시잖아요. 네, 네. 자, 하고 그럼 외지인만 보면 이때가 엄청났네. 2020년도, 그죠? 이때는 어마어마했어요, 그죠? 쭉 빠지다가 지금 최근에 지금 외지인들이 조금 늘어났다 다시 줄어들고 있죠. 네. 네, 네. 1억 미만짜리, 그죠? 1억 미만짜리 이제 어마어마하게 샀을 때도, 투자했을 때도, 그죠? 네. 네. 저도 1억 미만짜리 많이 샀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진짜 투자할 때 괜찮았던 게,
아주 얘기하면 또 안 되겠 1억 미만 아파트 찾는 방법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뭐냐면, 일단, 외진 투자 비율은 아시겠죠?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까 그 한국부동산원. 네, 그 데이터가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순위 분석 보이세요, 여러분? 순위 분석? 예. 찾으셨어요? 예, 순위 분석을 클릭하면, 아파트 최고가 순위 이렇게 나와요. 보이세요? 이거를 서울이 아니라 여러분, 창원으로 해볼게요, 창원. 경상, 남도, 창원시, 성산구 해볼게요. 그러면 창원시 성산구에 6월 1일자부터 시작해서 8월 6일까지 제일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가 용지 아이파크고 14억 9천만 원에 거래된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 금액에 거래됐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6월 1일부터 하지 말고 제가 1월 1일부터 해볼게요. 1월 1일. 자, 1월 달부터 해도 그래도 용지 아이파크가 제일 비쌌네, 그죠?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가 14억이고, 그죠? 롯데맨션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은하맨션. 자, 그럼 이게 비싸게 거래된 순서대로 쭉 나오는 거예요. 비싸게 거래된 거. 반대로 싸게 거래된 거. 이해됐나요? 그럼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최고가잖아요. 이거를 최저가로 바꿔버려요. 그럼 이제 영흥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요. 14평이 4,500만 원, 16평이 4,700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전세 끼면 한 1, 2천원 사겠는데, 여러분. 그죠? 만약에 위치가 나쁘지 않고, 그죠? 위치가 나쁘지 않고, 여기 한 20평, 만약에 평수가 16평, 한 20평대, 만약에요. 25평이 6,900이에요, 여러분. 그죠? 네, 25평이 6,900이면, 방 적어도 2개 내지 3개 이상은 3개까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이 정도 6,900이면, 생각해보면 창원 시내에 방 3개짜리에 전세로 7천만 원 이하를 찾을 수 있느냐 고민해보는 거죠. 전용 평수겠죠, 당연히요. 네, 전용 평수겠죠. 개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를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이 서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빅데이터 수업할 때, 한 4년 전에 수업할 때 이제 한창, 이제 1억 이하짜리 투자를 해야 될 때, 3년 전에 붐이 일어났었으니까, 그때 1억 이하짜리 찾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아실에서 역으로 하면 그 지역에 1억 이하짜리 지금 거래되고 있는 물건 다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권에서 1억 이하짜리 그때 꽤 많이 찾아러 다녔었죠. 예. 네. 어쨌든, 요렇게 찾으면 뒤집으면 돼, 뒤집으면. 그러니까, 많이 써보면 응용력이 생겨요, 여러분. 네. 이런 것만 해도 주변 시세랑 비교도 가능하고요. 즉, 내가 낙찰받으려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동네에 얘보다 싼 게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 있잖아요. 이 금액으로 지금 거래됐네, 그죠? 그럼 이 정도의 이 금액 이하로 낙찰받으면 훨씬 싸게 낙찰받는 거란 얘기잖아요, 실제로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 비교가 된다고, 여러분.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자, 이게 아실입니다, 아실 여러분. 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파트 쪽에는 여러분 자료가 엄청 많아요. 찾아낼 수 있는 자료들이. 그래서 아파트 쪽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해보고 찾아보시면 웬만한 자료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데이터상에서요. 자, 그래서 외진 투자 비율은 원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는요. 원래는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부화서 그래프화 시켜가지고 본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 만들어져 있는 그래프를 봐라. 어디? 아실에 가면 있다. 이해됐죠? 네. 자, 호객노노 볼게요, 여러분. 호객노노. 자, 호객노노를 보면, 호객노노는 여러분들이 내가 써보지는 않아도 많이는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는 들어보셨어요. 그죠? 써보진 않아도. 이게 호객노노만큼 아파트 쪽에서 대단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왕관 그림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죠? 그 안에서 또 어떤 평수가 더 인기 있는 평수인지 찾아내는 거 다 이해되셨죠, 그죠? 예.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왼쪽에 처음에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일반적으로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막 좋은 아파트를 추천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쫙 나와요. 공통적으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신축 아파트를 얘기해요. 신축. 여러분, 새로 지은 아파트, 왜 용지는 그래도 오래된 것 같은데, 그죠? 용지 쪽은 오래된 것 같은데, 최근에 39사에서 지은 게 신축이죠. 그죠? 예, 거기가 좀 꽤 비싸지 않나요? 아파트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구축 아파트를 가면 못 살아요. 옛날 아파트랑 신축 아파트의 삶의 질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신축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신축으로 이사를 해요. 삶의 질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선택하는 게 지은 지 5년 이내 되는 아파트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를 찾을 때. 그럼 그걸 찾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매물 가격 보이세요, 여러분? 네.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입주 시기라는 게 나와요. 얘를 클릭하면 얘가 언제 입주했는지 이 입주 연도수가 나와요, 이렇게요. 그럼 주변의 아파트가 이해되시겠어요? 얘가 신축이구나. 얘가 구축이구나. 이거를 요거 하나 가지고 주변을 싹 볼 수 있는 거죠. 개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세대수예요, 세대수. 최소 우리가 단독 아파트 있잖아요. 뭐 100세대, 50세대 이런 아파트보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훨씬 더 인기가 있죠. 예, 그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씬 관리비가 저렴하고요. 그 안에 뭐예요? 생활시설들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쵸? 네, 부대 시설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은 아파트 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안 나가도 그 안에서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입주민한테 카드를 줘요, 카드. 그래서 그 안에서 입주민이면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입주민이 아니면 이용도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외부보다 훨씬 저렴하게 음식부터 커피부터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그 맨 마지막에 그 내가 쓴 비용이 관리비에 다 청구돼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수영, 독서실, 뭐부터 시작해서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도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딴 데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의 질이 다르니까 신축에 있는 사람들은 신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많죠.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또 보는 방법이 세대수인데 입주 시기 밑에 또 세대수 나오죠, 그죠? 세대수를 클릭하면 또 얘가 500 몇 세대 이상인지 쫙 보여요, 이렇게요. 세대수들이 보이죠, 그죠? 몇 세대 이상의 세대수들이 나와요, 여러분. 네. 그건 안 나오나? 네. 보이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세대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몇 세대 이상이 좋느냐? 보통 최저 500세대 이상 돼야 돼, 최저. 그리고 저는 평균 10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지 좀 삶의 질이 좀 바뀐다고 보거든요. 창원은 유니시티가 세대수가 꽤 많지 않나요? 많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좀 그 대규모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혜택들이 꽤 많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건폐율이에요, 건폐율. 건폐율을 하게 되면 이 건폐율이 보시면 프로테이지가 나오죠. 이게 이제 재개발할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은 대부분 건폐율이 20% 이하짜리가 인기가 있어요. 네. 어떤 거는 우리가 1등 아파트들 있잖아요. 서울에서 1등 아파트를 보면 건폐율이 12%, 13%예요, 여러분. 이게 일종의 녹지율이 어마어마하고 있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여러분요. 그걸 비싸게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비싸게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파트를 찾을 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 좋은 아파트 찾는 방법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입주 시기, 신축이냐. 두 번째 세대수, 세 번째 건폐율. 이 세 개만 여러분들이 건너뛰어도요,